잊혔던 꿈의 재발견. 새벽 4시. 68세 할아버지가 컴퓨터 앞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포기했던 그 꿈.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쓸 이야기가 전 국민을 감동시킬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영수의 눈이 천천히 떠진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은 무서운 것이다. 알람도 없이 정확히 새벽 4시에 깨어나는 몸. 또 깼네. 영수가 중얼거린다. 거실 한쪽 구석 20년간 주인을 기다린 책들이 있다. 해밍웨이, 톨스토이,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이 꿈꿨던 세계의 문들. 노인과 바다. 그때는 정말 이런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영수가 해밍웨이 소설집을 꺼내든다. 20대의 영수가 대학 문학 동아리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오른다. 언젠가 나도 해밍웨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소설을 쓸 거야. 젊은 시절의 영수가 외쳤다. 영수야, 너 정말 재능 있어. 꼭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동아리 친구가 응원했다. 벌써 일어나셨네요. 뭐 보고 계세요? 순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묻는다. 옛날 책들. 여보, 나 정말 소설가가 되고 싶었거든. 알고 있어요. 결혼 초에 몰래 글 쓰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알고 있었어? 영수가 놀란다. 20년 전에 그만두신 거죠? 현실에 치여서. 아이들 교육비 집 대출. 꿈만으로는 살 수 없었으니까. 영수가 한숨을 쉰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민준이도 자립했고 대출도 다 갚았고 이제 여보 꿈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 민준이가 5년 전 사준 노트북을 꺼낸다. 거의 사용하지 않아 부팅하는 데만 10분이 걸린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해보자. 영수가 노트북을 켠다. 워드 프로그램이 열리고 빈 문서가 나타난다. 영수는 키보드 앞에서 망설인다. 첫 문장이 가장 어렵다더니. 정말 그렇네. 1시간 2시간. 시간은 흘러가지만 화면은 여전히 비어있다. 머릿속에는 40년간의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막상 글로 옮기려니 막막하기만 하다. 벌써 자정이네. 한 글자도 못 썼는데. 영수가 시계를 본다. 역시 안 되는 건가? 나이가 나이인데. 영수가 컴퓨터를 끄며 한숨을 쉰다. 다음날 오후 좌절감에 빠진 영수가 찾은 곳은 역시 달빛 카페다. 달수와 은희가 반갑게 맞아준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오늘은 표정이 좀 어둡네요. 달수가 묻는다. 사실 소설을 써보려고 했는데 첫 문장부터 막히더라고요. 어머, 정말 소설을 쓰시려고요? 대단하시네. 은희가 감탄한다. 대단하긴요. 밤새도록 앉아 있었는데 한 줄도 못 썼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몇 년 전에 자서전을 쓰려고 했을 때 말이에요. 달수가 말한다. 자서전요? 네, 회사 생활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정리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몇 달을 고민만 하다가 깨달았어요. 뭘요? 완벽한 첫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걸요. 맞아요. 영수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겪은 일들. 은희가 동조한다. 그런 진짜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비교보다는 진정성이 중요하죠. 달수가 조언한다. 진정성. 그렇네요. 너무 거창하게 생각했나 봐요. 영수의 눈빛이 달라진다. 달수의 조언을 가슴에 품고 돌아온 영수. 이번에는 접근 방식이 달랐다. 소설이 아닌 자신의 경험담부터 써보기로 한 것이다. 그래, 김철수. 그 아이 이야기부터 써보자. 영수가 노트북 앞에 앉는다. 20년 전 내 반에 김철수라는 아이가 있었다. 영수가 타이핑을 시작한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추기 시작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지만 글쓰기에 재능이 있던 그 아이. 영수가 믿어주고 격려해준 덕분에 전국 100일장에서 수상하고 마침내 좋은 대학에 진학한 이야기.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이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김철수가 상을 받으며 말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선생님은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과거의 영수가 답했다. 나레이션 그 아이의 밝아지는 표정, 상장을 받던 날의 기쁨, 졸업식에서 눈물로 고마움을 표현하던 모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벌써 새벽 3시네. 그런데 이상하다. 전혀 피곤하지 않아. 영수가 타이핑을 멈추고 시계를 본다. 드디어 완성했다. 첫 번째 이야기. 영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본다. 약 10페이지 분량의 글이 완성되어 있다. 나레이션 다음 날 아침이다. 여보, 아침이에요. 새벽까지 뭐 하셨어요? 순자가 영수를 깨운다. 글을 썼어. 드디어 첫 번째 이야기를 완성했다고. 영수가 피곤한 듯하지만 밝은 표정을 짓는다. 정말요? 어떤 이야기요? 김철수. 20년 전 우리 반 학생 이야기. 여보, 정말 잘 쓰셨네요. 그 아이 이야기 기억해요. 그때 당신이 얼마나 신경 써주셨는지. 순자가 글을 읽으며 말한다. 어때? 정말 괜찮아?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감동적이에요. 계속 쓰세요. 순자가 눈물을 닦는다. 그때 현관벨이 울린다. 선생님, 요즘 밤늦게까지 뭐 하신다고 그렇게 불 켜놓고 계세요? 이웃 할머니가 문을 열며 들어온다. 아, 그냥 글을 좀 써보고 있어요. 글? 이 나이에 무슨 글이야? 늦깎이 소풍도 아니고. 이웃 할머니의 비아냥에 영수는 순간 움츠러든다. 정말 늦깎이 소풍일까? 자신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할머니, 꿈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이 글을 정말 잘 쓰거든요. 순자가 단호하게 말한다.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데. 나이가 어때서요? 모차르트는 5살에 작곡했고 칼 융은 80세가 넘어서도 책을 썼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녁 달비 카페에서 영수는 달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달수 씨, 오늘 이웃 할머니가 그러는데 뭐라고 하시던가요? 늦깎이 소풍이라고. 이 나이에 글쓰기가 우스꽝스럽다고. 선생님, 제가 이 카페를 열 때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나이 먹고 철없다고 안정된 회사 나와서 뭐하는 짓이냐고. 달수가 진지하게 말한다. 그럴 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간단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중요한 건 제 자신이 행복하냐는 거죠. 맞아요. 저도 은행 다닐 때 취미로 서예를 배웠는데 동료들이 할머니 취미라고 놀렸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서예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잖아요. 은희가 동조한다. 선생님이 글을 쓸 때 행복하세요? 달수가 묻는다.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됐어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쓰세요. 언젠가는 인정받을 날이 올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번에는 더 자신감 있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써볼까? 영수가 중얼거린다. 그래, 박민지. 그 아이도 참 특별했지. 영수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 박민지는 수학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아이였다. 하지만 영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방과 후마다 개인 지도를 해주고 작은 성취에도 크게 칭찬해 주었다. 선생님, 저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박민지가 불안해했다. 물론이야. 넌 이미 하고 있잖아. 어제보다 오늘 더 잘했고 오늘보다 내일 더 잘할 거야. 영수가 격려했다. 결국 박민지는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수학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 아이들의 이야기 정말 소중한 거구나. 영수가 깨닫는다. 새벽 2시 두 번째 이야기도 완성되었다. 영수는 뿌듯함을 느낀다. 벌써 두 번째네. 이런 식이면 정말 책 한 권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영수의 스마트폰이 울린다. 민준에게서 온 메시지다. 아버지, 내일 하늘이랑 같이 갈게요. 하늘이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해요. 하늘이가 나한테? 영수가 궁금해한다. 바로 그때 영수는 아직 모른다. 내일 손녀 하늘이가 가져올 제안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영수의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68세 할아버지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3화에서 일어날 예정이다. 과연 하늘이가 제안할 특별한 방법이란 무엇일까? 내일이 기대되네. 영수가 미소 지으며 컴퓨터를 끈다. 할아버지 유튜브 하세요. 15세 손녀의 충격적 제안. 68세의 유튜버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첫 영상의 반응은 3화에서 공개됩니다.